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오늘 자원주 테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겠고요. 오늘 두 종목 다 5가지 시장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장 정리하고 내일 장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나가던 포인이 1시 30분에 급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용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장중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메인 세력은 누구일까요? 연극임일까요? 외국인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0년 전에 대륙분 가스 개발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 오늘 가스공사에 비례해서 오늘 상당히 비실비실 됐는데요. 그 이유 있는 기간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중 급변 이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 보고 계시죠? 여기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시 30분에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이 쭉 나타났어요. 쭉 보시면 1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는 71,900원이었고 저가는 65,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가는 66,600원대 끝났죠. 이런 흐름이었고요. 거래량은 오늘 488만 주, 어제보다 140만 주 늘었어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장중에 5만 9천 원이 넘었다가 종가는 5만 5,800원 정도에 마감됐어요. 역시 포인과 거의 비슷하게 흘렀는데 포인보다는 낙폭이 좀 적었다. 그 역시 내용은 거래량 때문이었다. 오늘 거래량 1,305만 주였고요. 어제 대비 550만 주 늘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외국인이 6만 2천 주 순매수였고요. 기관이 5만 8천 주 순매수였습니다. 뭐 계속 사지 않았었는데 계속 순매수는 하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이 12만 주를 순매수했던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팔았어요. 한국가스공사 외국인이 31만 주 샀고 기관이 63만 8천 주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4만 7천 주 팔았는데 사모펀드가 몇십만 주 팔아제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작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포인의 왼쪽에는 월봉 차트, 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월봉 차트 보게 되면 큰 흐름 없어요. 포인의 월봉 차트는 지금 6월달 장대봉 세워놓고 살짝 매물 조정 거치고 있고 주봉도 큰 무리 없습니다. 주봉도 뭐 큰 흐름 내에서 이전처럼 크게 뭐 매물대가 강하거나 긴 꼬리가 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변동성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이 위아래 좀 두꺼워졌죠. 이것은 사자 팔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보시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는 역시 이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월봉 차트가 왼쪽 상단에 있고요. 그 오른쪽에 주봉 차트가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주봉 차트가. 제가 좀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세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이 꼬리의 흐름이 좀 길게 나타나서 오늘 매물대가 강했어요. 오늘 기관이 63만 8천 주를 매도를 했던 게 이 긴 윗꼬리를 냈습니다. 결국은 이 매물대를 받아줘야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후에 또 다른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되어서 똑같은 매물대가 나왔을 때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과열 지정
어제 과열 지정됐는데 아마 이렇게 비실비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예, 과열 지정을 하려면은 만약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3일 동안의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 기준이 있어요. 이 하나, 둘, 세 개인데 먼저 짧게 얘기하면 어제부터 40일간의 주가가 40일 전의 주가가 130%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에, 어, 어제 지정일 됐죠. 지정일 된 다음 날부터 계속 이제 하루하루 갈 텐데 40일 전 거래일 기준으로 주가가 13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거래 회전율이 40거래일 평균이 600% 이상 되면 안 된다. 변동성이 150% 이상 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투자가 위축됐어요. 아무래도 이런 게 들어오면 투자가 위축됐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좋으면 관계없이 쫙 말아 올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실비실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는 약하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긴 했지만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개인들도 눈치 보고 오늘 순매도로 전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비실비실 좀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뭐 있을 수 있는 조정, 그런 조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인이 10여 년 전에 대륙붕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발표했던 보도자료거든요. 보시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빨간색 라인이 6-1 광구의 대륙붕 강구예요. 여가 포인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개발을 했던 곳이에요. 따라서 포인이 이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다른 기업보다 또는 국부 유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포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은가, 저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정부 대책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6월 21일 정부 대책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봐야 될 텐데 금요일입니다. 일단 저는 그 석유공사하고 그 대책회의를 여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석유공사의 파트너였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빼놓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국내 기업에서 유일하게 시추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 그리고 또 한국가스공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전국 국영기업이기도 하고 또 한국가스공사는 직접 시추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금을 대서 해외에서 가스전을 매수해서 거기서 지분에 따라서 매수해오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의 가스를 도입하는 돈으로서 해결하는 회사다. 해외 가스전을 매수해서.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나 호주나 이런 데서 가스전을 사서 직접 시추를 해서 가스전을 도입을 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또 10년 전에 대륙붕을 개발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포인이 좀 더 유리한 곳에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석유공사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따라서 저는 국내 기업에 들어간다면 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정도 보고 있고요. 해외 기업은 아마 이제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또는 기술력을 받고 자본력을 분리시킬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그 흐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과열 지정 공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국가스공사가 6월 5일 날 과열 지정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받고 3, 4일간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다시 6만 원대 터치를 한 거거든요.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저는 같은 방법으로 어제 이제 과열 지정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3, 4일 정도 또는 목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거래량이 400만 주에서 600만 주 사이에서 잘 물량을 좀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지 마시고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구독하기를 눌러줘야 아마 노출이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톡커피 운영하고 있는 김인환 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